우연히 겪고 깜찍한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공부할 것은 바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국 혁명에 대해서 공부했지.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시민혁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일 처음에 일어난 게 영국,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프랑스. 그런데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게 영국이지. 그런데 오늘 프랑스를 공부하니까 너희들이 겁나 착각들일 수 있는 게 그러면 영국 다음에 프랑스가 시민혁명 일으켰네 하면은 겁나 틀리는 거야. 알았지? 자, 영국 다음에 어디야? 미국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는 프랑스가 먼저 그냥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프랑스를 먼저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페이크에 절대 속지 말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보통 프랑스 대혁명이란 말을 하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 전에 있었던 영국 혁명이나 또는 미국 혁명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크기 자체가 굉장히 거대했고 정말로 얘네들은 아주 피튀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한다.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었던 영국 혁명 같은 경우는 그냥 왕 한 명 잡아가지고 모가지 잘라버리고 끝났지.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그렇지가 않아. 왕만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왕 마누라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족들 잡아다가 모가지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목을 자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찮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목을 자르는 기계가 등장했어. 그게 바로 뭐야? 단두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거대하고 대단했는지 알겠지. 그러면 왜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이 빡쳤을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다. 자, 그 배경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구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자, 뭐라고? 구제도. 뭐라고? 구제도. 그러니까 구제도가 엄청나게 모순이 있었어. 자, 얘들아, 구제도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바로 신분제도인데, 자, 프랑스는 총 몇 신분으로 되어 있었냐면 3신분으로 되어 있었다. 자, 일단 가장 위에 1신분, 그 다음에 두 번째 2신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네, 어렵지 않아요. 누구? 네, 3신분. 자, 3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 1신분이라는 건 누구냐면 성직자야.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성직자들이 높은 직급이에요. 2신분은 누구냐면 귀족이다. 그 다음에 3신분이 바로 누구냐면 평민들이야. 그런데 구제도의 모순, 신분제의 모순.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라는 건 누가 모순일까? 네, 평민들의 모순이다. 자, 왜 그러냐면 얘네가 일단 뭐를 많이 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 이 앞에 있는 성직자나 귀족은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그냥 얘네들 그냥 놀고 먹는 애들, 이렇게 노는 애들이야. 그런데 이 평민들은 겁나게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세금을 냈으면 뭔가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참정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그런데 얘들은 참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구제도의 모순이야. 자,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건 다른 게 구제도의 모순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평민들만 세금을 내요. 원래는 얘네도 내야 돼. 근데 얘네가 안 내는 거예요. 왜? 직급이 높으니까. 자, 얘네가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면 2%밖에 차지를 안 해. 근데 얘네가 전체 몇 프로 차지하고 있냐면 98%나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98%나 되는 평민들이 미친 듯이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언제나 돈이 없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미친 듯이 뭐 했기 때문에? 사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프랑스 대혁명 하면요. 이 프랑스 대혁명의 중심이 됐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프랑스의 여왕 마리 앙뚜아네트야. 여러분들 프랑스에 국왕이 있다. 자, 그 국왕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루이 16세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루이 16세는요. 굉장히 얼굴이 못생기고 그리고 뚱뚱하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나왔던 지금 선생님인데 어쨌든 선생님하고 루이 16세는 다르지. 왜? 루이 16세는 남자고 서 여자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 루이 16세는 엄청나게 찌질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의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걔가 바로 누구냐? 마리 앙뚜아네트야.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걔가 왕실에서 쓰던 요강이 있었는데 요강 자체가 다이아몬드로 만든 요강이야. 어떻게 거기다 여러분들 부담스러워서 오줌 갈기겠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마리 앙뚜아네트 굉장히 사치가 심했어. 그래서 매일 밤낮으로 궁중에서는 미친 듯이 무도회가 열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평민들은 어땠을까?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미친 듯이 세금도 내야 돼. 그런데다가 프랑스에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어. 자,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일례로 평민들이 왕실을 찾아가.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give me 빵, give me bread 계속 얘기합니다. 빵 좀 줘. 배고파 뒤지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그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귀에 들어가. 그랬더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 뭐? 배고프다고?
그럼 빵이 없다고?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정신이 없었던 그런 상태다. 어쨌든 간에 자, 그 당시의 상태가 뭐였다? 구제도의 모순이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었지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있었다 없었다? 절대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다가 프랑스에서 어떤 사상이 나왔는데 아주 대단한 사상이죠. 그거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계몽사상이야. 자, 이 계몽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 뭔가 꿈에서 깨라는 거야. 그런데 그 꿈은 바로 뭐냐면 잘못된 꿈, 즉 바로 뭐야? 악몽이야. 근데 그 악몽에서는 왕이 있어. 그 다음에 시민이 있어. 그러면 이 왕이 시민을 겁나 괴롭힌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왕이나 시민이나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그쵸? 뭐 왕이라고 해서 콧구멍 3개고 뭐 왕이라고 해서 입 대신에 여기에 항문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시민이나 다 어때?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깨버리고 자, 왕과 시민은 똑같은 인간이다. 이 상태를 찾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상이 바로 뭐냐면 계몽사상이란 말이야. 당연한 거지만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 겁나 어때? 빡셔 되게 힘들어. 그런데 이 계몽사상이 딱 이렇게 들린 거야. 당연한 거지만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뭔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자, 그런데다가 앞에서 자, 미국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너희들 이제 미국 혁명은 이 영국이나 프랑스 혁명하고 조금 달라. 이거는 누구한테 혁명을 일으킨 거냐면 미국은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 미국이 전 세계적인 깡패죠.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세지. 일진이야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허접 쓰레기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 영국이 훨씬 더 힘이 셌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영국가 싸웠는데 미국이 이겼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 독립혁명이란 말이야. 프랑스가 그거를 봤어. 아니 쟤네들도 이기는데 우리가 왜 못해?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 뭐라고? 이 3가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됐는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고 갈 건데 그 당시에 자, 루이 16세가 아주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프랑스에는 겁나 돈이 없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루이 16세는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해서 회의를 열었어. 자, 그 회의의 이름이 바로 뭐야? 삼부회. 뭐라고? 삼부회. 뭐라고? 삼부회. 이 삼부회는 자, 3개의 신문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3개의 신문은 바로 누굴까? 성직자, 귀족, 평민들이야. 그런데 이 회의에서 내린 결론 자체가 굉장히 웃겼어. 지금 프랑스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 모든 돈을 자, 누구한테 걷어들이자? 평민들한테 걷어들이자라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야. 그러니까 평민들을 더 짜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싸워보자라고 얘기한 거야. 평민들 입장에서 어땠을까? 존니 황당. 예, 굉장히 황당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평민들이 싫어. 야, 이거 니네끼리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 투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 결정해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개인별로 이거 한번 투표 한번 해보면 어때? 투표해가지고 결정해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당연한 거지만 자, 국왕이나 귀족들 입장에서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 거절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자 자, 시민들이 굉장히 빡쳐 열받았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국민의회야.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라고? 국민의회를 만들었다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단체인 국민의회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국민의회는 뭐 해야 되겠어? 회의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원래 프랑스의 그 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누구라도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의장을 열어줘야 돼. 그런데 그 회의장 앞에 이 국민의회가 달려갔어. 그런데 회의장이 닫혀 있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시민들을 깔아뭉갠 거죠. 그치? 그러니까 시민들이 들어가서 회의하려고 했는데 회의할 수 있는 자리 자체를 완전히 다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 오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에 갔냐면 테니스 코트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굉장히 어땠을까? 울분에 찼겠죠. 그래서 그때 외친 말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절대 국왕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회를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거기에 모인 시민들끼리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니스 코트장에서 서약했다고 해서 테니스 코트 서약이다. 자, 이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고 나서 이 국민
국민의회는 정말로 화가 났을 거야. 그래서 어딘가를 습격했어. 자, 이 습격한 곳이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어디냐면 바스티유 감옥이다. 자, 그런데 왜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을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감옥을 습격했을까? 왜냐하면 이 감옥은 보통 감옥은 아니었다. 여기는 웬만한 죄수들은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한 17명을 찔러 죽였어. 내가 사이코패스야. 그렇다고 해서 여기 들어갈까?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정치범들이 들어가. 그 정치범이라는 건 뭘까요? 왕을 깐 인물.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반대한 인물. 한마디로 말하면 왕한테 개긴 인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 나한테 개기면 죽어. 무슨 말입니까?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뭐야? 바스티유 감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어. 그런데 성난 시민들이 좋은 무기가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집에서 들고 튀어나오는 거야. 뭐 식칼도 들고 나오고 후라이팬, 없는 놈은 이쑤시개 이거라도 들고 어떻게 한 거야? 바스티유 감옥으로 막 돌진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거기 바스티유 감옥에 있는 프랑스 군대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 시민들이 이긴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거지. 총하고 이쑤시개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 이쑤시개! 네, 이게 여러분들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딱 습격하고 나니까 뭔가 시민들 안에서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될까? 우리가 국가한테 개기는 게 될까? 우리가 개긴다고 해서 우리가 될까? 되려 우리가 많이 죽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자기네가 한번 이기고 나니까 정말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프랑스 혁명이 일부 지역에서만 했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다.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잘 나온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나서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됐다? 전국적으로 퍼졌다.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나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 이 프랑스의 국왕 바로 루이 16세하고 그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었는데 굉장히 겁이 났어. 이 상태로 있다가 우리 죽을지도 모르겠네. 야,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원래 고향이 어디였니? 오스트리아지. 그래서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네가 이제 국외 탈출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건 뭐냐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여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도망갈 때도 금마차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이 굉장히 급하게 가는데 너무 그 마차 자체가 되게 튀는 거야. 그리고 계속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여기 마을이 너무 예쁘니까 우리 잠깐 내렸다 가자. 산책 좀 하자. 그래서 내려서 또 산책을 해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얘네가 잡혀 들어왔어. 자, 당연히 잡혀 들어온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당시 이 국민의회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야, 그래도 우리나라 왕이니까 죽이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법을 만들어주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권리장전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영국에서는 이거대로 정치해달라고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니? 그렇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입헌 군주제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왕이고 여왕인데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우리도 어떻게 하자. 헌법을 만들자.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헌법에 의해서 좀 정치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루이 16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입법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국민의회가 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회가 한 것 중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나서 이 시민들이 엄청나게 용기가 났어.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그 권리를 딱 적어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권선언문이라 그래. 자, 이때 뭐가 나온다고? 인권선언문. 뭐가 나온다고? 인권선언문.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영국 배웠지. 자, 영국에서도 역시 그 영국에 있는 시민들이 야, 나 건들지 마. 나도 이런 인권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왔던 썼던 문서가 있죠. 대표적인 게 권리청원이 있었고 권리장전이 있었지. 그지?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자, 프랑스에서도 역시 나왔어. 야, 나 개빡치니까 나 건들지 마.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얘네가 선언했던 글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인권선언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인권선언문이 나왔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가는데 국민의회가 했었던 것들 요 내용들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중 국민의회와 관련 있는 것들을 골라보아라 라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 근데 너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준 거다. 자, 국민의회에서 테니스 코트 서약했죠. 그 다음에 바스티유 감옥 습격했죠. 그럼으로써 이 프랑스 혁명이 전국적으로 퍼졌지. 그리고 이 프랑스 시민들이 인권선언문 발표했죠. 그리고 뭐가 만들어졌다? 입법의회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우리 친구들 미안하게 내 앞에 있는 도라에몽 PD가 지금 똥이 분출해가지고 화장실에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한 상태로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고고싱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간에 입법의회가 딱 들어서 있던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리고 국왕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날 수밖에 없지. 왜? 그전에는 자기네 맘대로 아주 즐겁게 살았었어. 그런데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만든 어떤 법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기네 오빠가 오스트리아의 국왕이었어. 편지를 썼어. 나 좀 도와달라. 시민들을 대신 좀 밟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다가 루이 16세도 역시 프로이센에다가 편지를 썼어. 그래서 시민들 좀 밟아달라.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졸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원래 프랑스 자체의 문제야. 그치? 이거는 다른 나라가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그치? 그런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냐면 오스트리아가 시민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이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시민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겁나 빡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랑스 왕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리고 루이 16세를 잡아.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선 것이 바로 뭐냐면 국민공회야. 자, 왜 그러냐면 단두대에서 루이 16세라는 왕을 죽였어. 그리고 얘네가 선택했어. 자, 왕을 죽였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시민사회가 들어섰겠지. 그런데 얘네가 선택한 시민사회는 바로 뭐였냐면 공화정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다? 네, 공화정이 들어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공회하면 반드시 기억할 거 공화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이 16세를 어떻게 했다? 네, 처형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의회가 있어. 그런데 국민의회가 이름을 바꾼 거야. 자, 뭐로 바꾼 거야? 국민공회로 바꾼 거야. 그럼 국민공회니까 무슨 제도를 했다? 공화정을 했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이 공화정의 대표로 뽑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로베스트 피에르야. 자, 누구라고? 로베스피에르. 자, 어떤 책에서는 로베스트 피에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로베스피에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필기하기 쉽게 로베스피에르로 할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로베스피에르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얘도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정치를 하기 시작하냐면 공포 정치를 펼쳐. 너희들 로베스피에르 하면 기억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라고? 공포 정치. 뭐라고? 공포 정치를 펼치기 시작해. 그래서 이 공포 정치는 단두대로 하기 시작하는 정치입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 프랑스가 좋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반프랑스 동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야. 왜냐면 앞에 있었던 이 영국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영국에 있었던 왕 목 자르고 그냥 끝났어. 그치?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경우에는 왕을 죽인 것도 아니야. 그냥 왕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 세우고 그냥 끝났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그렇지가 않았어요. 왕 모가지 그 자리에서 잘랐죠. 왕비 죽였죠. 그 다음에 귀족들 데려가다가 모가지 다 잘라내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프랑스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공포였던 거야.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귀족들 왕 입장에서는 저거를 자기네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배우면 이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프랑스 주변에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 누구였을까? 영국이었어. 자, 그리고 누구였을까? 당연한 거지만 오스트리아였는데 얘네가 동맹을 맺어. 그게 바로 뭐냐면 프랑스에 반대하는 동맹이다. 그래서 반프랑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약한 애들이 아니잖아. 얘네가 총과 칼을 들고서는 프랑스를 공격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야. 그런데다가 프랑스에 막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먹을 것도 없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프랑스 시민들은 아까부터 싸우고 있었어. 그치? 우리 프랑스 국왕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공격으로 얘네들과 싸우다가 또 이번엔 뭐냐면 영국하고 오스트리아가 공격하니까 이 프랑스 시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로베스트 피에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겠지.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죽어야지. 그러면서 잡아다가 단두대에서 모가지를 자르고 있었어요.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공포정치를 당연한 거지만 시민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를 잡아가지고 얘도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법에 의해서 5명의 총재, 그러니까 총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5명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5명의 대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총재 정부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니네들이 선생님 얘기만 딱 들어봐도 프랑스 자체가 어때? 굉장히 혼란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는 계속 혼란합니다. 그리고 계속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영웅이 나타났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야. 자, 여러분들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키가 굉장히 작았어. 여러분들 이렇다고 해서 앞에서 내가 루이 16세도 키가 작았어. 배가 나왔어. 막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프랑스 남자들은 다 키 작고 배가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폴레옹이 유독 그랬어요. 키가 작고 그 다음에 배가 나오고 시골 촌놈이었고 이런 상태였어. 근데 그때 당시에 얘가 육군 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프랑스가 너무 개판인 거야. 그리고 시민들이 너무나 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얘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모았어. 친구들을 모아도 그 친구들은 다 뭘까요? 네, 군인들이겠죠. 그리고 군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총재 정부를 없애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쿠데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를 통해가지고 정부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나폴레옹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자, 반프랑스 동맹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얘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격파시켜버린단 말이야. 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주면 얘는 세계 5대 장군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5대 장군이라는 건 세계에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장군들이 있어. 이 5대 장군 안에 누가 들어가면 이순신이 들어가. 근데 어쨌든 간에 나폴레옹이 들어간다는 거야. 나폴레옹을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전쟁의 천재라 그래요. 전술의 천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술을 되게 잘 짜고 되게 똑똑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키는 작고 그랬지만 얘가 반프랑스 동맹을 격파시킵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 자체는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통령이라고 불렀어. 얘들아, 이 통령 많이 들어봤었지? 여기다 대를 붙여봐. 대통령이죠.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일종의 뭡니까? 민주정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가 통령이 되고 그런 다음에 반프랑스 동맹을 어떻게 했다? 격파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아예 아주 민주적인 법전을 만들었어. 자, 그 법전은 뭘까? 우리 친구들 절대 어려워하지 마. 나폴레옹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뭘까? 나폴레옹 법전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나폴레옹 법전을 딱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도 나도 나폴레옹 하면서 나폴레옹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이 당시에 베토벤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보면서 교향곡을 만들었어. 그게 뭔지 알아? 영웅 교향곡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영웅 같은, 또 유럽에서 영웅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나폴레옹 자체를 사람들이 국민 투표를 합니다. 국민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은 이거는 통령감이 아니다. 아예 이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 아주 높은 황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뭐가 시작되냐면 제정이 시작됩니다. 황제 제자 해가지고 황제가 정치하는 정치. 바로 뭡니까? 네, 제정이 시작되는 거야. 자, 이거를 뭐를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런데 물론 나폴레옹이 먼저 황제가 되고 싶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야. 왜냐하면 황제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신과 같은 입장. 그 왕보다도 더 훨씬 더 높은 게 바로 황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독재 정치란 말이야. 그런데 워낙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 투표로 나폴레옹은 제정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나폴레옹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다 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유럽을 제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던 거야. 왜냐면 프랑스에 반대되는 나라들이 있었어. 뭐야? 가장 대표적으로 프로이센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도 있었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가서 다 깨부시고 다 까부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완전히
나폴레옹의 영웅이 된 그런 상태였지. 유럽을 완전히 나폴레옹이 먹어버렸어. 그런데 유일하게 먹지 못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어. 자, 그 나라가 바로 누구였을까? 영국은 제외돼 있었던 그런 상태야.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지. 영국까지 딱 먹어버리면 이 유럽 전체를 자기가 다 먹는 건데 영국은 먹는 게 쉬워 어려워. 왜? 영국 자체도 세긴 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영국은 섬나라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영국을 밟아놔야 돼. 그래서 저지른 전쟁이 바로 뭐냐면 트라팔가르 전투입니다. 자, 이 트라팔가르 전투에서 자, 영국 대 프랑스가 싸웠어.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누가 이겼다?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이거는 왜 말도 안 되냐면 자, 영국은 혼자 싸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프랑스는 프랑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지. 왜?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먹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영국 대 유럽 전체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는 거야? 영국이 여러분들 이겼다는 거야. 나폴레옹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런데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처음으로 진 겁니다. 그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국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사람이 넬슨 제독인데 그 사람 장애인이었어요. 눈이 한쪽 없었고 그 다음에 몸이 신체가 불구가 됐었던 그런 상태였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통해서 넬슨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왜 눈이 한 짝이 없고 왜 이 사람은 신체가 불구가 되어 있었을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전쟁이 터졌을 때 자신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앞에 서서 이 다른 부하들보다 항상 앞에 서서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두렵잖아. 그런데 그 두려운 자리에서 자기는 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국 군인들은 넬슨 제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마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애인하고 누구하고 나폴레옹이라는 아주 거대한 유럽 전체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고? 영국이 이겼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전설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세계 5대 장군에 또 누가 들어가면 넬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계속해서 고민하기 시작해. 아, 내가 영국을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국을 이길까? 근데 전쟁을 해서는 절대 넬슨이 살아있는 한 자기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바로 뭐냐면 대륙 봉쇄령이야. 자, 뭐라고? 대륙 봉쇄령. 뭐? 대륙 봉쇄령. 자, 이 대륙 봉쇄령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지. 네, 얘 섬나라야. 약간 우리나라 필인데 얘 섬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어떤 물건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공수하지 않으면 영국은 살 수가 없어. 이때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한테 명령을 내렸어. 그 어떤 나라도 영국과 서로 무역하는 나라가 있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유럽으로부터 오는 모든 물자로부터 영국을 봉쇄시켜버린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을 굶겨 죽이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륙 봉쇄령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대륙 봉쇄령 어떻게 했을까? 네, 이거는 겁나 실패합니다. 자, 왜? 네, 러시아 때문이야. 자,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몰래 가서 얘네하고 교류해요. 왜? 러시아는 돈 벌고 싶으니까. 그럼 가가지고 교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때? 나폴레옹이 겁나 빡쳤어. 그래서 러시아의 이란 씨빠빠룰라 가만히 안 둬! 그러면서 러시아를 원정 떠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 나폴레옹 몰락의 지름길이었다. 자, 그래서 러시아를 원정 떠났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한다? 아예 몰락해버린다. 이 사건으로. 이 나폴레옹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나 겁나 불가능이 많은 놈이야. 자, 왜 그러냐면 러시아 원정을 떠났는데 원래 여러분들 전쟁에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 불문율은 뭐냐면 해서는 안 되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면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 러시아가 싸움을 잘하니까. 그것보다도 러시아하고 싸웠을 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싸웠을 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싸우기가 힘든 게 하나가 있어. 그건 바로 뭘까? 러시아는 너무 추워. 그러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만약 러시아가 내려온다. 그러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러시아로 갔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그런 추운 이런 시베리아 그런 기후는 절대 이런 프랑스 군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이미 나폴레옹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유럽군을 데리고서는 러시아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아. 그리고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오랜 동안을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배고파. 그래서 어땠을까? 완전히 참패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러시아 원정이다. 그래서 러시아 원정이 왜 실패했냐? 그거는 너무 추웠기 때문에, 러시아의 추위 때문에 결국 어땠다? 실패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나폴레옹은 아예 어땠다? 망해버렸다. 몰락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어. 자, 그 의의가 시험 문제 1타면서 동시에 서술형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나폴레옹은 그래도 이렇게 점점 나빠지긴 했어요. 선생님, 나폴레옹의 별명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전술의 천재. 아까 얘기했던 얘는 전쟁의 천재라고. 그러나 두 번째 별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폴레옹이 가는 곳엔 피가 따른다는 거야. 나폴레옹을 비유할 때 보통 히틀러하고 같이 비유를 해요. 비슷하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어요. 보통 전쟁이라는 건 군인 대 군인이 하는 거지. 그런데 군인만 죽이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인물이냐면 되게 잔인한 인물이야. 물론 나폴레옹 그렇게 잔인하고 굉장히 못되고 하여간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그 앞전에 보면 나름 뭐 했냐면 나름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뭔가 바꿔보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폴레옹 자체가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보면 완성시킨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반프랑스 동맹 이런 걸 다 격파시켰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나름대로 완성했던 사람이라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을 얘가 유럽 전체를 먹었지. 그러면서 유럽 전체에 프랑스 혁명 정신을 나폴레옹이 퍼뜨린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유럽 전체에서 두 가지 운동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유주의 운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민족주의 운동이야. 이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왕이나 부당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자. 이게 바로 자유주의 운동이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통일하자.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된 나라들이 있어. 그러면 통일하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민족끼리 뭐하자? 독립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민족주의 운동이야. 선생님이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줄 거야.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짧게 설명했어. 자, 다시 한번. 자, 나폴레옹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정신을 유럽 전체에 퍼뜨림으로써 유럽에서 뭐가 발생했다. 중요합니다. 뭐하고 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자, 선생님 몸집 보세요. 자, 어때요? 굉장히 자유롭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선생님이 이런 춤을 추면 우리 친구들은 아, 자유주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았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갔어요. 이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많이 헷갈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돼. 뭐 이렇게 좀 모르겠어 이러면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하고 조금 이따가 또 만나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